남에게 의지하는 돈이라면 대표적으로 펀드, 주식에 넣은 돈이에요.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받거나 정보를 얻어서 꾸준히 3년 동안 소액으로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을 주더라고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면 대표적으로 월급과 사업 수익금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에요. 돈은 그저 돈인 줄 알았는데 돈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돈, 두 번째가 내가 고생해서 번 돈. 똑같이 100만 원을 벌더라도 똑같은 돈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돈이라는 사실이에요. 꾸준한 수입으로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만들어 자산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버는 돈도 필요하지만 내가 고생해서 버는 돈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돈을 모아야 할지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니 로또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을 정말 한심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각자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최근 아기가 생겼다고 축하해 주려고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3인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얼마가 있으면 될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매월 5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면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제 친구 30대 가장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되기 위한 기준 금액을 500만 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일해서 한 달에 148만 3천 원을 벌면 1억 9천만 원과 같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남에게 의지하는 돈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관심이 있는 배당 ETF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피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제피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양한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제피는 일본 주식, 유럽 주식, 미국 주식 등 글로벌 주식과 여러 종류의 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투자해서 배당 수익을 받는 남에게 의지하는 돈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피의 수익률을 9%로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익률 변동 없이 꾸준히 9% 나온다고 가정하면 세금, 건강보험료 등 제외하고 3인 가족이 매월 500만 원이 나오려면 연간 7천만 원을 배당 수익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7천만 원의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7천만 원 나누기 0.09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한 7억 7천만 원 정도 나오죠. 7억 7천만 원이 9% 배당을 제피에 넣어두면 세금 제외하고 연간 7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2% 그랬을 땐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5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배당률이 9%일 때는 7억 7천만 원이 필요하고 7억 7천만 원에 9% 6,930만 원, 7천만 원 가까이 나오죠. 5억 8천만 원에 12% 6,960만 7천 가까이 나옵니다. 배당률이 12%일 때는 1억 9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의 차이가 1억 9천만 원이네요. 여기까지 단순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이 7천만 원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3인 가족 기준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12개월로 했을 때 세금 제외하고 봤을 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 9% 나오고 리스크 없다면 누가 예금 적금 들겠어요? 저라도 다 제피에 투자했을 것 같아요. 배당금을 받는 ETF는 이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제피가 과연 몇 년까지 9%의 배당률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배당률은 유지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제피에 투자해서 배당률 9% 계산해서 연간 7천만 원을 벌려면 7억 7천만 원을 넣어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5억 8천만 원이 있는데 9% 배당률 제피에 넣어둔다고 가정하면 1억 9천만 원만 더 있으면 제 친구가 생각하는 월 300만 원 3인 가족 경제적 자유가 됩니다. 여기서 3%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1억 9천만 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3%만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경제적 자유가 발생합니다. 3인 가족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매월 500만 원이 필요한데 자산이 1억 9천만 원이 모자른 상황입니다.
3%의 수익률 또는 이익률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면 원금 보전과 이익률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배당, 이자, 월세, 자산소득으로 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3인 가족이 위와 같은 자산들로 연간 5,220만 원이 들어오는데 경제적 자유 500만 원에 모자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해 볼게요. 5억 8천만 원을 배당 ETF인 제피에 넣어놓고 9%씩 따박따박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5,220만 원이고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 연간 1,780만 원이에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148만 3천 원이 더 들어오면 그러면 3인 가족 매월 500만 원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상품을 판매해서 추가 수익을 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춧가루를 취급하니까 고춧가루로 예를 들겠습니다. 고춧가루 상품이 약 100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균 마진율 10%이고 한 달 매출 1,483만 원을 만들면 이 친구가 월 500만 원 경제적 자유가 되나요? 되네요. 판매가 1만 원인 상품을 마진율 10%, 한 개 팔면 1,000원이 남습니다. 판매가 10만 원, 마진율 10% 계산하면 한 개 팔면 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148만 3천 원을 벌려면 1만 원 상품을 한 달에 1,483개를 팔면 됩니다. 하루 계산해 보면 49.4개를 팔면 됩니다. 10만 원 상품 한 달에 148.3개, 하루 4.94개를 팔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산 고춧가루 5kg 판매가를 15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진율은 10%이고 15,000원의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148만 3천 원 나누기 15,000원을 하면은 한 달에 98.8개, 하루 3.3개를 팔면 됩니다. 15만 원 상품을 하루 3.3개만 팔면 됩니다. 하루 매출 49만 원을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루 3.3개를 파냐? 초보자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듣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력을 이렇다 저렇다 기준을 나눌 필요도 없이 단 한 가지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경제적 자유로 이룩하는 활주로에 어떻게 들어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게 되는데 고춧가루든 뭐든 괜찮습니다. 저는 고춧가루 IRO를 이용하겠습니다. 고춧가루 판매하는데 원금 손실이 있나요? 없어요. 수익률 보장되나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루 49만 원 매출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하루 4.9명에게 판매하면 됩니다. 전국에 오늘 고춧가루가 필요한 4.9명을 찾아내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고춧가루가 필요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SNS, 쇼핑몰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은 소비자의 니즈의 수만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데이터 랩을 이용할 건데요. 네이버 데이터 랩, 쇼핑 인사이트, 인기 검색어를 확인합니다. 베트남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이것들은 전부 매운 고춧가루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니즈를 찾으면 됩니다. 네이버에 매운 고춧가루를 검색해보니 카페, 블로그, 지식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이외의 플랫폼에서 매운 고춧가루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운 고춧가루를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시다가 한 번만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상품을 구매하는 욕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매운 고춧가루 누가 필요할까? 언제 필요하지? 어디서 사용한대? 무엇을 만들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왜 필요한지 그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서 매운 고춧가루를 주시면 됩니다. 하루 4.9명에게 고춧가루를 판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만 집중해 보자고요. 매운 고춧가루 니즈를 파악해서 한 명에게 판매했다면 전국에 그와 같은 니즈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100명은 될 겁니다. 아니, 한 10,00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이버 카페, 네이버 지식인, 네이버 쇼핑, 또 어떤 사람은 틱톡, 릴스, 유튜브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니즈를 찾아냈다면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가서 상품을 소비자에게 연결해 줘야 합니다. 매운 고춧가루 팝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닭발을 했는데 입에서 불이 나겠네. 매운 닭발 먹고 싶다. 맵게 먹으려면
어떤 고춧가루를 넣어야 해? 이렇게 매운 고춧가루를 소개해 줘야 되고, 청양 고춧가루라고 샀는데 밍밍하네 라고 이렇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했으면 어디서 사면은 실수 없이 구매할 수 있을까? 우리 고춧가루 사면은 그런 실수 없이 매운 고춧가루를 구매할 수 있어 라고 소비자의 니즈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고춧가루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은 고객이 쌓인다는 것이고, 지난달의 매출이 이번 달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쟁력, 제품력이 받쳐줘야 되겠죠.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검증되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국의 MBTI를 조사해보니 평균적으로 6%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5천만 곱하기 6%면 83만 명입니다. 83만 명이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구매 성향,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저도 MBTI가 다른 고춧가루 아이아로 멤버가 필요합니다. 1000억 가치의 고춧가루 회사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생의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